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CBPR 2018 리뷰 첫 세션을 맡게 된 백설기입니다. CBPR에 대한 소개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이제 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이제 OCR이고요. 저하고 그 다음에 백영민 님이 같이 약 25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지금 빠르게 한 10편 정도 될 텐데요. 25분 동안. 그 전에 이제 그냥 설명드리면 큰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OCR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보통 이제 OCR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 박스를 먼저 디텍션을 하고 텍스트 박스를 찾아냈으면 그 안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인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을 먼저 하고요.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로 좀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내에 어떤 글자가 많다면, 그러니까 도큐멘트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바이너리제이션에서, 그러니까 흰색과 까만색 두 가지 색깔로 이제 다 변형을 시켜주면 나중에 뒷단에 트레이닝할 때 그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리 프로세싱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 단에 이제 넘어오면 그런 이미지를 먼저 이제 CNN을 태워서 피처 맵을 뽑습니다. 그래서 피처 맵을 뽑으면 그 피처 맵으로부터 이제 텍스트 박스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을 리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텍션 문제와는 좀 다르게 OCR에서는 그 텍스트 박스가 방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텍스트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미지 내에. 그래서 그런 이제 로테이션 앵글도 그래서 리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텍스트인지 non 텍스트인지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텍션이 끝나면 이제 그 텍스트 박스에 대한 ROI들의 셋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런 이제 텍스트 박스를 수평으로 회전시키면서 크롭을 합니다. 잘라냅니다. 그럼 잘라내면 이제 텍스트 박스들의 셋으로 이제 쫙 나오겠죠. 디텍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레코그니션 쪽 모듈은 그 랭귀지별로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레코그니션 하는 모듈, 중국어를 레코그니션 하는 모듈, 이런 게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크롭된 텍스트 박스도 랭귀지별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 작업이 먼저 레코그니션 모듈에 전달되기 전에 이제 선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그니션 모듈에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크롭된 텍스트 박스 하나씩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CNN을 태우고 CNN을 태워서 피처맵을 뽑으면 그걸 이제 버티컬하게 피처맵을 쪼갭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글자마다 여러 개의 버티컬한 피처맵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그런 이제 버티컬하게 쪼개진 그런 피처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쪼개진 그런 얼라이먼트들의 이제 시퀀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RNN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들이 이제 쪼개졌으니까 그걸 다시 조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조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디코더라고 하는데, 디코더로서 이제 CTC나 혹은 이제 RNN 기반의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고요. 현재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해서 CTC나 어텐션 둘 다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코그니션 모듈이 이제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인식된 이제 워드들의 텍스트 워드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품질이 좀 낮은 워드들은 버린다든가, 아니면 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센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센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랭귀지 모델도 더 반영할 수 있고, 아니면 맞춤법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좀 CNN 현재 요즘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텍션 단의 CNN 모델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피라미드 형식인지 아니면 멀티 프리디케이션을 하는지 아니면 피처 퓨전을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타입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CBPR에 이제 제출된 논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전적인 어떤 SSD 같은 그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텍스트 디텍션을 할 때 주로 많이 채용되고 있고, 타입하고 2하고 타입 3는 요즘 일반적인 논문, 그러니까 OCR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논문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디텍션 CNN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논문은
여기서 이제 디텍션을 다루는 논문이 3편, 그 다음에 레코그니션을 다루는 논문이 1편, 그 다음에 디텍션과 레코그니션 둘 다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묶은 논문 1편. 총 3편에 대해서 빠르게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FOTS라고 해서 요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OCR 파이프라인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좀 빠졌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은 랭귀지 하나만 다뤄요. 그래서 멀티 랭귀지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부분이 이제 디텍션과 레코그니션 CNN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쉐어드 컨볼루션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쉐어드 CNN으로부터 이제 피치맵을 뽑아서 디텍션에서도 리그레이션 세그멘션하고 레코그니션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CNN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빠르고요. 이 논문상에서는 또 하나의 노벨티로 이제 내세우는 게 그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의 슈퍼비전이 쉐어드 CNN에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디텍션이 캐릭터 레벨의 디테일한 피처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디텍션 품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텍션과 레코그니션 모델을 하나의 단일 모델로 묶었기 때문에 로스도 이제 단일 로스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로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성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이 논문이 2018년 초에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소타를 다 기록을 할 정도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논문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소스 코드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근데 의외로 저 쉐어드 CNN 학습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문상에서는 이제 슈퍼비전이 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습하면 오히려 서로 간섭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CBPR 포스터 세션에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저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학습을 시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쉽게 했다고, 잘했다고. 이런 간단한 답변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망이 큰 그런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룰 논문이 디텍션을 다룬 논문이고요. 그래서 디텍션 쪽에서 이제 리그레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좀 방향성을 고려해서 좀 해보겠다라는 게 핵심 노벨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는 방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네트워크는 CNN 네트워크는 그 SSD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CNN 타입 1을 좀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보통은 그 하나의 필터,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면 보통 피처맵 하나가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필터를 45도씩 돌려가면서 8개의 피처맵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방향성을 좀 그대로 좀 뽑아내고 싶은 거죠. 예, 예. 그거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그레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8개의 피처맵의 방향성이 고려된 여기서 이제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해야 되겠죠. 예, 로테이션 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개의 그 뽑아낸 피처맵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과 똑같아요. 예, 텍스트 OCR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텍스트냐 넌 텍스트냐를 구분하는 게 세그멘테이션과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능을 보면 성능도 괜찮습니다. 예, 한 중상급 정도의 성능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논문도 역시 디텍션 관련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는 그 방향성뿐만 아니라 약간 종횡비도 좀 고려해서 피처맵을 뽑겠다라는 게 좀 큰 어떤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리셉티브 필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리셉티브 필드를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7x7 컨볼루션이다. 그러면 7x7 리셉티브 필드를 보잖아요. 이미지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보면 텍스트의 어떤 방향성이나 종횡비가 무시되기 때문에 이 리셉티브 필드를 볼 때 그 텍스트 박스와 좀 유사하게 변형해서 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노벨티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쪽 그림을 보시면 뭐 백본은 CNN 타입 3를 좀 쓰고 있고,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어파인 매트릭스가 이게 존재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지오메트리 어웨어한 피처맵을 뽑아낼 때 이제 이 리셉티브 필드를 7x7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라
그때 어떤 텍스트 박스와 좀 유사한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어떤 매트릭스도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를 좀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이런 개념은 예전에도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논문에서도 좀 나왔고 그 논문과 좀 차이점은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인스턴스 레벨로 따로 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피처의 픽셀 하나하나마다 어파인 매트릭스가 따로 있어요. 예,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왠지 좀 개념은 좋은데 스코어는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예. 디텍션 쪽에서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좀 다양한 종횡비를 가지는 텍스트 박스를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내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횡비라는 게 이제 가로 세로 종횡비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텍스트 박스를 찾아낼 때 한 번에 4개의 점을 같이 리그레이션을 해요. 4개의 점이 있어야 이제 텍스트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 4개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을 리그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탑 레프트, 뭐 탑 라이트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을 따로따로 리그레이션을 하고요.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로 4조각으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4조각이지만 이게 8조각도 설정에 따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어떤 다양한 종횡비의 텍스트 박스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조각 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합치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합치는 작업을 이제 밑단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의 공통된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코너 디텍션 리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코너 디텍션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CNN 타입 2를 쓰고 있고 타입 3 밑에는 세그멘테이션 타입 3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각각의 어떤 4조각으로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리그레이션하고 찾아내는 어떤 값들은 여기서 그냥 제가 4개의 포인트라고만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의 점이라고는 했지만 그 점과 그 점이 포함된 텍스트 박스에서 짧은 변의 길이 그리고 이 점이 어느 위치인지 그러니까 4가지 위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3가지 정보를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뭐 내 위치 중에 어딘지 그런 정보, 그 다음에 텍스트인지 넌 텍스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고요. 그러면 우선 각각의 요 A 과정에서 찾아낸 각각의 이 포인트를 이제 조합을 해서 후보 이제 텍스트 박스들을 다 골라냅니다. 예. 점의 위치랑 짧은 변의 그러니까 점의 위치하고 짧은 변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합하면 박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조합해서 박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내 위치를 이제 찾아냈으니까 내 위치를 그 박스에 하나씩 맞춰봅니다. 맞춰보다 보면 딱 맞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코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정보도 잘 고려해서 맞춰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뭐 한 0.6보다 높은 것만 이제 골라내고요. 예, 그 골라낸 박스들에서 이제 겹치는 정도를 많이 겹치는 건 이제 스코어가 높은 것만 남겨놓고 버리고 이런 작업을 이제 NMS라고 하죠. 그래서 NMS를 고쳐서 최종 박스들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실험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구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은 이제 레코그니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레코그니션 쪽에서도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디코더에서 CTC하고 어텐션 디코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텐션 디코더의 로스를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쪽 A를 좀 보시면 이건 그러니까 도브라는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박스 하나에 대한 최종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어텐션도 하나의 RNN이기 때문에 RNN 각 스텝별로 이렇게 각 캐릭터의 확률 분포가 나와요. 이렇게 버티컬하게 있는 이 박스 하나가 하나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 캐릭터 1 확률 분포. 그래서 빨간색이 짙을수록 그 글자를 이제 골라내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골라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GT가 도브인데 DVE 샵은 엔드 오브 스트링입니다. 예, 그래서 DVE
V1을 선택한 거죠. 그럼 결국 프리딕션은 틀린 거죠. 예. 틀렸는데 실제 이 틀렸을 때 로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봤더니 이거 좀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요거 예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쪽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C가 하나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기 이제 확률값인데 이 확률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GT가 도부기 때문에 이 D의 확률값, 그 다음에 O의 확률값, V의 확률값, E의 확률값 이 확률값을 다 곱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확률값이 낮으면 로스가 커져요. 그러겠죠. 당연히 빨간색을 따라가면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GT가 도부기 때문에 이 도부를 따라가면서 다 곱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데 근데 글자가 하나 빠졌을 뿐인데 너무 로스가 크게 반영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로 로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 빠졌거나 하나 추가됐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뭔가 로스를 좀 더 완화시켜줘서 학습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레코니션의 인식 품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그 학습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어텐션 RNN의 각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에 그냥 웨이트 파라미터를 곱해줘서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글자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랑 확률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을 잘 고려해서 최종 로스를 계산하겠다 하면 이제 학습 효율도 많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봐서도 실질적으로도 어떤 인식률 정확도가 한 10%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이 논문의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빠르게 논문 발표를 다 마쳤고요. 예, 뭐 이외에 이제 제가 시간상 좀 많이 간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저한테 뭐 문의를 해주시면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백영민님이 OCR 관련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바 비전의 그 OCR 엔진 개발 담당하고 있는 백영민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설계님에 이어서 OCR 관련 논문, 다음에 또 OCR은 아니더라도 OCR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OCR이 약간 그 도메인이 좀 스페시픽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OCR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은 이제 각자 그 분야에서 적용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레코니션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 논문의 타이틀은 AON이고 Arbitrary Oriented Network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로 정의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사진을 찍으면은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그 텍스트가 보통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막 텍스트만 맞춰 찍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제 irregular 텍스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수평하게 펴서 인식기에 돌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울어진거나 커브 텍스트나 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네 가지 방향으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레코니션을 돌리고 정확히 레코니션을 돌리는 건 아니고 네 가지 방향으로 피처를 뽑고 다음에 레코니션을 해서 그 다양한 그 irregular 텍스트에 대해서도 대응하자는 게 논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미지를 보통 이제 가로는 넓게 피는데 이건 이제 정방형으로 리사이즈를 해서 호리즌탈이랑 버티칼로 각각의 이제 피처 맵을 뽑고 그 해당하는 뭐 어텐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먼트 클루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텐션을 곱해줘서 최종적인 피처 맵을 얻고 이걸 이제 디코딩해서 레코니션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미지를 돌려서 컨볼루션을 태워보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 그 피처 맵을 이제 로테이트 시키고 쉐어드 컨볼루션과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그 각각의 이제 호리즌탈과 버티칼을 또 리버스를 시켜서 네 가지 방향을 만들므로써 꽤 이제 빠른 속도로 그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뭐 그 이제 실험 결과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레귤러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긴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텍스트가 가로로 긴 게 많은데 굳이 이제 정방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일반화 성능 같은 걸 좀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으로는 아까 이제 FOTS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디텍션과 레코니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엔드투엔드 그 논문이 되겠고요. 사실 그 소개를 이제 굳이
그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게 FOTS랑 거의 유사합니다. 심지어 그 정말 비싼 시기에 나온 논문인데 정말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FOTS는 이제 ROI 로테이트라고 해서 보통 피처 플링을 할 때 렉탱글로 따오는 게 아니라 그 로테이트된 박스로 따오는 거를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데 텍스트 얼라이먼트라는 이제 레이어를 두고요. 이 텍스트 얼라이먼트 레이어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처 플링을 하는데 피처 플링을 할 때 그 렉탱글로 따오게 되면은 그 텍스트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배경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피처 플링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텍션도 물론 이제 정확히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 뒷단에 레코니션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레코니션 입장에서도 그 불필요한 피처를 없애고 더 이제 정확히 레코니션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FOTS랑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레코니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캐릭터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텐션 가이던스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이제 디텍션뿐만 아니라 이제 레코니션에 대한 그 성능을 더 높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드투엔드가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학습도 어렵다고 말씀하긴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긴 합니다. 먼저 이제 속도가 빠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뽑아내야 될 정보는 이제 텍스트가 어디 있냐와 그 텍스트의 의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엔드투엔드 쪽 연구가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확히 OCR 논문은 아니고요. 이제 OCR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그 문제인데 다루고 있는 논문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스케일 그 베리언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OCR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가령 이제 보험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보험 그 이름은 큰데 약관은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저희가 검출해야 될 정보들인데 그 일반적인 그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적절한 그 스케일의 텍스트만 뽑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 그 레이블을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용으로 그 하기가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레벨의 어떤 레이블된 데이터를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용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하고 싶은 게 논문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이 이미지된 이미지 레벨의 그 데이터를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캠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그 해당 클래스가 어디에 가장 특징이 두드러지는가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캠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그 이제 같은 새와 이제 사람에 대한 구분인데 그 물체가 작은 경우에는 새와 사람의 영역이 거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체가 이제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셉티브 필드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곳만 이 액티베이션 값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용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에서는 그 전체 물체의 영역을 따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그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합니다. 보시면 아시는데 먼저 그 컨볼루션 커널 자체가 이제 뭐 본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리셉티브 필드에 제한이 있고 이제 학습된 컨볼루션 그 커널을 약간 이제 넓게, 그러니까 인터벌을 줘서 필터링을 함으로써 더 이제 넓은 영역을 보는 이제 다이얼리틱 컨볼루션이 있는데 이 다이얼리틱 컨볼루션을 저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이얼리틱 컨볼루션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인터벌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뭐 같은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까 이제 새의 특징이 새의 이제 눈이나 이제 부리가 있는 얼굴 쪽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이제 키워서 보면은 그 해당 특징되는 부분이 다른 곳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그 세그멘테이션 맵이 넓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다 보면 문제가 그 이제 다이얼리티드 레이시 9인 경우에는 그 실제 새가 아닌 영역까지 그 확장이 돼가지고 그 액티베이션 맵이 너무 넓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 여러 가지 다이얼리티드 레이스로 컨볼루션을 돌리고 해당 액티베이션 맵을 전부 이제 서메이션에 그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낸 것을 위클리 슈퍼비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논문의 제안 방법입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뭐 다이얼리티드 컴프 자체는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논문이었고,
네, OCR에서도 약간 이제 관련된 그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이제 스케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되게 간단합니다. 그 보시면은 그 이것도 이제 이게 오랄 발표이긴 했는데요. 그 코코 2017 그 챌린지에서 뭐 베스트 스튜던트 엔트리를 받아서 아마 오랄 발표로 됐던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보통 이제 컨볼루션을 학습시킬 때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 데이터를 주어가지고 조그만 물체부터 큰 물체까지 한꺼번에 그 검출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캐파의 한계도 있고 뭐 리셉티브 필수 사이즈의 제한도 있고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 물체는 잘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분석하고 제안하는 방식은 멀티스케일로 그 멀티스케일 방식이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기법이죠. 이미지 피라미드 기법으로 인퍼런스를 하는데 근데 각각의 그 이미지 사이즈별로 적절한 사이즈의 물체만 검출하겠다는 게 그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트레이닝 할 때도 그 어떤 GT와 앵커 박스와 매칭을 시킬 때 밸리드한 앵커 박스를 확실히 주고 해당 앵커 박스만 학습하게 하고요.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해당 스케일에서는 이 큰 사람을 검출을 할지 말지 상관을 하지 않고요. 작은 스케일에서 해당 사람을 검출한 것만 확실히 검출했다고 평가해서 뭐 최종적으로 NM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이브한데 되게 좀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되게 그 다양한 좀 실험을 수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스케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OCR에서만 뭐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되게 이것도 약간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다큐넷이라고 이름 붙여진 논문인데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딱 맞춰서 찍진 않기 때문에 문서가 이제 뭐 기울어져 있거나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구겨진 문서, 접힌 문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를 잘 피기만 하더라도 OCR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 그 실험에서 비교해 본 건데 이렇게 그 디스톨티드 이미지랑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렉티파이한 이미지랑 그냥 단순히 그 디텍션 결과만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잘 되더라. 뭐 이제 당연한 결과이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는 되게 그 핸드크래프트로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거기에 한계가 좀 있긴 하고요. 이 다큐넷에서 제안한 방식은 그 약간 이런 이미지 자체를 좀 신세틱하게 그 디스토션을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디스토션을 추가해서 신세틱 데이터를 만들고 바로 그 메쉬를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구하겠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 한 번만 태우면은 그 메쉬에 대한 매핑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접혀진 이미지를 렉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그 OCR 관련 소개를 드렸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개인적인 이제 감상으로 뭐 세 가지만 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그 CVPR 하키네타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되게 재미있었고 그 많이 이제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느꼈던 되게 그 큰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FOTS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발표드렸던 그 디텍션과 레코니션을 같이 하는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 약간 중간 단계 결과를 사람이 어떻게든 가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걸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기법이 많이 확실히 사용이 되고 있다고 느꼈고요.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보통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이제 NMS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NMS도 되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어떤 그 릴레이션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NMS도 런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개 앵커 박스에 대해서도 뭐 하나의 결과만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논문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미지가 주어졌으면은 최종 결과 박스까지 정말 그 핸드크래프트 방식 없이 다 네트워크로만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도 있었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다른 분야인데 이제 휴먼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분야이고
보통은 이제 그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뭐 어깨나 팔꿈치 이런 관절 같은 걸 디텍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뭐 3차원으로 복원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해당 논문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그리고 쉐입 정보, 그다음에 포즈까지 다 네트워크가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 에스티메이션 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쉐입과 포즈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포즈인가 뭐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어노테이션 돼 있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 키포인트 정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어떤 그 내부적인 파라미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주어진 키포인트 정보만 활용해서 그 엔드투엔드로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고 뭐 이런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보면 재밌는 게 결국 이제 사람의 그런 프라이어 같은 걸 어떻게 네트워크에 녹여낼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사실 이제 이 뒤에 또 세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건데요. 뭐 정말 위클리나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정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아무래도 요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든 그 가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냥 왼쪽 거는 그 이미지 라벨로 그 어노테이션 할 때는 1초 걸리는 게 그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78초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수록 어노테이션의 시간은 길어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그런 문제점을 뭐 이런 기법들로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일 재미있었던 그 튜토리얼이고요. 이게 그 비주얼 레코니션 앤 비욘드라는 튜토리얼이었는데 이게 뭐 카이밍허, 뭐 로스거식, 피어트 돌라 뭐 정말 유명한 그 페어 팀 멤버가 구축이 돼가지고 튜토리얼 진행을 했었고요.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번에 이제 코코 2018 그 챌린지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바운딩 박스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그 태스크였다면 그 여기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도 그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바운딩 박스를 찾지 않고 이제 더 좀 어려운 태스크죠.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시멘틱이나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넘어서 그 두 개를 합쳐진 그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더불어 이제 사람이 붙었을 때 이제 시멘틱은 보통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도 구분하는 것까지 어노테이션을 해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그 결국 약간 문제를 이런 좀 비전 그룹을 좀 선도하는 또 연구자들은 그 정말 문제를 이제 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를 이제 새롭게 하는 것도 느껴져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